안녕하세요. 오늘은 뉴욕에서 활동하는 인기 테크 유튜버 케이틀린의 사연인데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완전히 매료된 그녀가 직접 그곳을 탐험하게 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케이틀린은 전 세계를 다니며 최첨단 기술과 문화를 소개하는 유튜버로 그동안 수많은 나라를 탐험했지만 한국에 대해선 사실 잘 몰랐다고 해요. 그런데 최근 한국 관련 콘텐츠가 유독 그녀의 피드에 많이 올라오면서 점점 큰 관심을 갖게 되었답니다. 자율주행 버스, 5G, 스마트 시티 같은 첨단 기술이 실현된 곳이기도 하고 동시에 사찰과 한옥 같은 전통이 살아 숨쉬는 나라라니 이 모든 것이 한 나라에 있다는 사실이 정말 신기하게 다가온 거죠. 그렇게 어느 날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이건 직접 가봐야겠어. 하고요. 케이틀린은 한국행 비행기를 타고 지금 그곳에서 놀라운 한국의 첨단 기술과 전통을 체험하며 여행을 시작했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 흥미진진한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해요. 과연 한국에서 그녀는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될까요? 다 함께 케이틀린의 한국 탐험을 떠나볼까요? 한국에서 그녀의 여정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바로 제가 요즘 푹 빠져있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뉴욕에서 인기 있는 테크 유튜버로서 그간 전 세계를 여행하며 첨단 기술과 문화의 매력을 소개해왔지만 사실 한국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어요. 삼성, LG, 그리고 BTS 정도? 솔직히 말해 한국에 대한 저의 지식은 이 정도에 그쳤었죠. 그런데요, 요즘 제 피드에는 자꾸 한국이 화제로 떠오르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국과 관련된 뉴스가 몇 개 뜨더니 이젠 하루가 멀다 하고 한국의 자율주행 버스나 스마트 시티, 그리고 전통적인 사찰 체험 같은 게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자꾸 이렇게 한국 소식이 눈에 띄다 보니 이 나라에 도대체 어떤 매력이 있는 거지? 하는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첫 시작은 한국의 자율주행 기술을 소개한 기사였어요. 한국의 한 도시가 세계 최초로 5G 기반의 스마트 시티를 실현했고 자율주행 버스를 운영하는 모습이 소개된 글이었죠. 세상에 한국이 이렇게 앞서 나가고 있다고? 정말 신기했어요. 그동안 한국을 첨단 기술과 연결지어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기사를 읽으면 읽을수록 한국이 IT 강국이라는 말이 피부로 와닿더라고요. 자율주행차와 5G 인프라로 연결된 도시라니 마치 공상과학 영화 같은 이야기가 실제로 실현된 곳이 있다는 사실이 충격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알고리즘은 계속해서 한국 관련 콘텐츠를 저에게 추천해 주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면 볼수록 한국은 단순히 최첨단 기술을 가진 나라가 아니라 전통적인 면모가 그대로 살아있는 아주 특별한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특히 한국 사찰에서 묵으면서 명상과 참선을 하며 마음의 평온을 찾는 템플 스테이 체험이 제 관심을 끌었죠. 미국에서는 쉽게 접할 수 없는 문화였거든요. 미래의 도시가 오늘의 실현된 첨단 기술의 나라에 사찰과 같은 전통 문화가 남아있다니 저로선 전혀 상상이 되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도대체 어떤 나라이길래 이렇게 과학과 전통이 공존할 수 있는 걸까요?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점점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케이틀린, 이건 네가 직접 가서 경험해봐야 해.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한국에 대해 더 많이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IT 발전에 대한 기사와 자료를 읽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서울의 명동거리와 전통 한옥 마을, 그리고 한국 음식 관련 콘텐츠들까지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한국을 여행한 다른 유튜버들의 영상도 참고하면서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보고 더더욱 기대감이 커졌어요. 여러분이 저에게 한국 관련 추천지를 물어보고 한국은 가보셔야 해요. 라며 댓글을 달아주신 이유가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이렇게 한국에 대한 관심이 커지다 보니 주변 친구들에게도 자꾸 한국 이야기를 꺼내게 됐어요. 마침 제 친구 엘리엇은 몇 년 전 한국을 여행한 경험이 있던 터라 많은 조언을 줄 수 있었죠. 엘리엇은 그때 한국에서의 멋진 경험을 떠올리며 저에게 말했어요. 케이틀린, 넌 한국에 가면 깜짝 놀랄걸? 한국은 공항부터가 다르다니까. 공항이 엄청나게 깨끗하고 최첨단 시스템으로 꽉 차 있어. 대중교통도 무척 발달했어. 그리고 사람들은 어찌나 친절한지 몰라. 엘리엇의 말에 저는 한국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졌어요. 이렇게 한국에 대한 흥미와 기대가 쌓이자 저는 하루빨리 한국을 가보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그날 밤 컴퓨터 앞에 앉아 뉴욕에서 서울까지 가는 비행기 티켓을 검색하기 시작했죠. 아, 진짜 한국을 가는 거야. 제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간 여러 나라를 여행했지만 한국에 대한 기대감과 설렘은 전에 없던 감정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이 나라가 저에게 커다란 새로운 모험을 선사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출발을 며칠 앞두고 저는 구독자 여러분을 위해 특별히 영상을 하나 올렸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디어 제가 결심했습니다. 그동안 한국에 대해 소개해달라는 요청이 정말 많았잖아요. 이제 제가 직접 한국으로 떠납니다. 한국의 최첨단 기술과 전통 문화를 모두 체험하고 그 생생한 모습들을 여러분께 전해드릴게요. 자율주행이 일상화된 스마트시티, 그리고 100년 된 사찰에서 하는 템플스테이, 전통 한옥과 길거리 음식까지. 한국은 정말 놀라운 것들로 가득한 나라 같아요. 제가 직접 가서 그 진짜 한국의 모습을 확인해보고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그러니 저와 함께 한국으로 떠날 준비 되셨죠? 그럼 한국에서 만나요. 출발 당일이 되자 저는 짐을 단단히 챙기고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JFK 공항에서 출발을 기다리며 비행기 티켓을 손에 꼭 쥐고 다짐했어요. 이제 정말 가는 거야, 케이틀린. 직접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고 경험하고 돌아오는 거야. 창가에 앉아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저는 눈을 감고 상상했어요. 한국의 첨단 기술과 전통 문화가 어우러진 그 새로운 세상, 그곳에서 저는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또 어떤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까요? 설렘과 기대가 가득한 마음으로 저는 지금 한국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순간부터 제 눈앞에 펼쳐진 건 상상 이상이었어요. 공항 내부는 넓고 깨끗했고 곳곳에 첨단 시스템이 도입돼 있었어요. 출국 심사부터 짐 찾기까지 모든 게 정말 빨랐어요. 미국 공항에서는 입국 수속과 짐 찾는데 한참 걸리곤 했었거든요. 하지만 인천공항에서는 모든 과정이 순식간에 끝났어요. 입국 심사대를 지나자마자 제 짐이 이미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한국 친구 엘리엇이 공항에서 저를 맞이해 주었는데요. 저를 보자마자 반갑게 인사를 나눈 뒤 바로 케이틀린, 한국의 스마트 시스템을 체험하게 해줄게. 라며 저를 안내했어요. 엘리엇은 저를 공항철도로 데려가더니 승차권 대신 전화기를 꺼내 들고는 QR코드로 바로 들어갈 수 있어. 라고 설명했죠. QR코드로 개찰구를 통과하는 모습은 정말 신기했어요. 진짜 한국이 IT 강국이라는 게 실감나네. 하며 제 첫 한국 체험이 시작되었답니다. 서울 시내에 도착하고 나니 스마트폰 앱 하나로 택시를 부르고 지하철을 타고 심지어 결제까지 다 되는 모습에 다시 한번 놀랐어요. 교통카드도 없이 스마트폰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되다니. 게다가 한국의 지하철은 정말 깨끗하고 편리했어요. 저는 지하철역에서 길을 잃었는데 제게 다가와 도움을 주는 사람들 덕분에 금방 길을 찾을 수 있었죠. 한국에서는 서로 도와주는 문화가 강하다는 말을 들었는데 제가 직접 겪으니 이 따뜻함이 정말 느껴졌어요. 첫날 일정으로 엘리엇과 함께 간 곳은 판교라는 스마트 시티였어요. 미국에서 한국을 조사할 때부터 판교는 꼭 가보고 싶었던 장소였어요. 스마트 시티가 어떤 모습일지 너무 궁금했거든요. 판교에 들어서는 순간 마치 미래의 도시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자율주행 셔틀버스가 길을 누비고 있었고 거리 곳곳에 사람과 차량을 인식하는 첨단 센서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엘리엇은 저를 자율주행 셔틀에 태워주었어요. 자율주행 셔틀에 오르니 기사님도 없이 셔틀이 스스로 도로를 달리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출발한 지 얼마 안 되어 저도 모르게 엘리엇에게 물었죠. 혹시 비상시에만 운전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건 아니야? 엘리엇은 웃으면서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이 셔틀은 완전 자율주행이야. 한국에서는 이런 셔틀이 판교 같은 스마트 도시에서 운영되고 있지. 셔틀 안에서 스마트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차량과 사람들을 감지해 안전하게 이동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감탄했답니다. 판교에서 자율주행 셔틀 체험을 마친 후 이번에는 한국의 전통적인 면모를 볼 수 있는 한옥마을로 이동했어요. 현대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모습과는 반대로 한옥마을에 들어서는 순간 전혀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한국은 첨단 기술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전통도 잘 보존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엘리엇은 저를 한옥에서 직접 차를 마시며 다도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장소로 데려가 주었어요. 평소 차를 즐겨 마시지 않던 저로서는 무척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한국에서는 차를 마시는 것도 하나의 예절이라고 하더라고요. 차를 따르는 순서와 방식에 담긴 깊은 의미를 들으며 마신 따뜻한 차 한 잔이 묘하게 저를 편안하게 해주었어요. 다도 체험이 끝나고 엘리엇이 저를 한국의 전통 음식점으로 안내해 주었어요.
한국의 전통 음식 중 하나라는 족발을 먹어볼 생각이었죠. 족발은 돼지의 발로 만든 요리라는 말에 처음에는 살짝 당황했어요. 발을 먹는다고? 정말 괜찮은 거야?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엘리엇은 족발이 한국인들 사이에서 아주 인기 있는 음식이라며 안심시켜 주었어요. 곧이어 족발 한 접시가 테이블에 놓였는데 의외로 윤기가 반짝이는 비주얼에 입맛이 돌기 시작했어요. 한 입 먹어보니 쫄깃한 식감과 고소한 맛이 정말 놀라웠어요. 게다가 족발을 상추에 싸서 마늘, 고추, 무생채와 함께 먹는 독특한 방식은 또 다른 맛을 선사해 주었죠. 맛을 음미하면서 제가 족발의 매력에 푹 빠졌다는 걸 깨달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엘리엇은 저에게 또 하나의 독특한 체험을 제안했어요. 이번에는 사찰에서의 템플 스테이를 경험해보는 것이었죠. 사실 저는 미국에서 바쁜 일정을 소화하며 지내다 보니 잠시라도 조용히 명상을 하거나 마음을 비우는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엘리엇은 템플 스테이가 한국의 전통과 정신을 이해하는데 아주 좋은 체험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평소와는 다른 특별한 경험을 해보고 싶었기에 흔쾌히 따라 나섰어요. 사찰에 도착하자 고요한 분위기와 평화로운 자연의 절로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스님은 저를 반갑게 맞아주며 템플 스테이의 일정과 예절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먼저 올바른 자세로 앉는 법과 호흡법을 배웠고 잠시 침묵 속에서 마음을 가다듬는 참선 시간을 가졌어요. 조용히 숨을 고르고 마음속에 잡다한 생각들을 비워나가는 그 시간이 제가 그동안 느껴본 적 없는 깊은 평온을 주었어요. 그 다음에는 108배를 체험하게 되었어요. 스님은 절을 하며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마음속의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는 시간을 가져보라고 하셨죠. 처음에는 절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횟수가 늘어날수록 제 마음속 무거운 감정들이 점점 사라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모든 배를 마쳤을 때 저는 왠지 모를 가벼움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 경험이 너무나 신기했고 엘리엇도 그런 제 모습을 보며 조용히 웃어주었죠. 마지막으로 사찰에서 차를 마시며 스님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어요. 스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고민과 마음의 불안에 대해 말씀해 주셨고 행복은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스스로 찾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스님의 말씀이 저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왔고 한국의 전통적인 정신과 가치가 정말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엘리엇에게 말했어요. 엘리엇, 내가 생각했던 한국은 정말 작은 일부분이었던 것 같아. 한국은 그 이상이야. 이렇게 첨단 기술과 전통 문화가 한데 어우러져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워. 엘리엇도 그런 저를 보며 웃음을 감추지 못했어요. 한국은 첨단 기술뿐 아니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전통 속에서 따뜻한 마음과 배려를 느낄 수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에서의 첫날, 저는 이미 한국이라는 나라가 주는 깊은 매력에 완전히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첫날 밤을 보내고 난 뒤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주는 놀라움에 점점 더 빠져들고 있었어요. 첨단 기술부터 전통 문화까지 모든 것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모습에 큰 감명을 받았죠.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사람들의 따뜻하고 배려 깊은 태도 덕분에 하루하루가 정말 편안하고 즐거웠어요. 그런데 여행 이튿날 저에게 예상치 못한 갈등의 순간이 찾아왔어요. 한국에서 친절하고 배려심 넘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약간의 문화 차이에서 비롯된 일이었죠. 그날 저와 엘리엇은 한국 전통시장을 구경하러 가기로 했어요. 한국의 시장은 수많은 사람들로 붐볐고 신기하고 맛있는 먹거리들로 가득했어요. 특히 전통시장에서 파는 호떡, 붕어빵 같은 길거리 음식들이 정말 눈길을 끌었죠. 시장을 둘러보던 중 한 할머니께서 제가 구경하던 족두리 장식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그 장식이 예뻐서 사진을 찍어도 될까요? 라고 물었어요. 할머니는 웃으며 허락해 주셨고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사진을 찍었죠. 그런데 이때 할머니가 손을 내밀며 잘 찍었으면 이리 와서 하나 사가야지라고 하셨어요. 저는 순간 당황했어요. 사진을 찍게 해주셔서 감사했지만 그 장식을 사실 구매할 생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도 할머니가 다정하게 마치 꼭 사야 할 것처럼 말씀하셔서 난처한 기분이 들었어요. 엘리엇은 그 상황을 재빠르게 눈치채고 할머니께 대신 정중히 인사하며 상황을 잘 정리해 주었어요. 케이틀린, 이런 상황은 한국에서는 자주 있는 일이야. 보통 상인들이 제품을 구경하면 자연스럽게 사라는 말을 하기도 하고 그런 걸 딱딱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친근하게 얘기해 주는 거야. 그의 설명을 듣고 나니 제가 괜한 오해를 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일로 조금 혼란스러웠지만 곧바로 저는 다시 즐거운 마음으로 한국의 전통시장 구경을 이어갔습니다.
그 다음 엘리엇은 저를 더 독특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데려갔어요. 이번에는 한국에서 유명한 찜질방이라는 곳이었죠. 사실 저는 이 찜질방에 대해 다소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미국에는 찜질방 문화가 없기 때문에 사우나 정도로만 생각하고 간 거였죠. 그런데 막상 들어가 보니 시설이 굉장히 다양했고 사람들도 정말 많았어요. 처음 찜질방에 들어갔을 때 주위에 아무렇지도 않게 바닥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어떤 사람들은 바닥에 앉아 계란을 깨먹기도 하고 아이들은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가족 단위로 시간을 보내고 있더라고요. 미국에서는 대부분 사우나가 개인 공간이기 때문에 찜질방 특유의 개방적이고 가족적인 분위기가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또 엘리엇이 주는 한복 같은 얇은 옷을 갈아입고 공용 공간으로 나가는 것도 왠지 모르게 쑥스러웠어요. 하지만 엘리엇이 그런 저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찜질방의 문화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케이틀린, 찜질방은 한국 사람들에게는 몸과 마음을 편히 쉬는 가족 공간 같은 거야. 여기서 사람들은 바닥에 앉아 맛있는 음식을 나누며 이야기를 하고 피로를 푸는 시간을 즐겨. 이곳에서는 친구, 가족들과 함께 자유롭고 편안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거야. 그의 말을 듣고 나니 찜질방의 개방적인 분위기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조금씩 분위기에 익숙해지다 보니 나중에는 저도 편안하게 계란을 깨먹고 식혜를 마시며 자연스럽게 한국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었죠. 찜질방에서의 체험을 마친 후 다음 날은 전통 체험을 할 수 있는 서예 교실을 방문했어요. 한국의 전통 예술 중 하나인 서예는 미국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예술이라 무척 흥미로웠죠. 저는 처음 붓을 잡고 한지 위에 먹을 칠하는 것만으로도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선생님은 제게 간단한 한국어 단어인 사랑을 써보라고 하셨고 저는 서툴지만 정성스럽게 붓을 놀리며 글씨를 써내려갔어요.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지만 한 획 한 획 집중하며 글씨를 쓰는 동안 마음이 차분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나중에 완성된 제 작품을 보면서 자부심도 느껴졌고요. 서예를 통해 한국의 정서와 차분함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던 값진 시간이었어요. 서예 체험을 마치고 저녁이 되어 엘리엇과 함께 유명한 한국 음식점에 가게 되었는데 이번엔 조금 예상 밖의 사건이 일어났어요. 음식을 주문한 뒤 저는 서투른 한국어로 음료수를 추가 주문하려고 웨이터에게 부탁했어요. 그런데 웨이터가 조금 무표정하게 대답하며 돌아서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순간 제 서툰 한국어가 그를 불쾌하게 한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어요. 엘리엇에게 그 이야기를 하니 엘리엇은 웃으면서 걱정하지 마, 한국 사람들은 사실 대화할 때 꼭 표정을 드러내지 않기도 해. 한국 사람들 특유의 무뚝뚝함일 수도 있어. 라고 설명해 주었어요. 그의 설명을 듣고 다시 한번 안심이 되었어요. 음식을 기다리며 엘리엇과 함께 대화를 나누다 보니 제 앞에 있는 음식을 보고 있자니 이곳의 웨이터도 얼마나 많은 손님을 상대하며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을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는 웨이터의 무표정을 조금씩 이해할 수 있었고 그 또한 나름의 일터에서 프로답게 일하는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곧이어 음식을 맛보며 모든 걱정이 사라졌죠. 특히 한식을 먹을 때 사용하는 반찬이 항상 가득 나오니 한 입 한 입 먹을 때마다 새로운 맛이 입안에서 퍼지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한식을 이렇게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인상 깊었답니다. 한국에서 며칠간 다양한 경험을 하며 저는 매 순간 새롭고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었어요.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다층적인 나라였고 한국 사람들은 예의와 배려가 몸에 밴 듯이 느껴졌죠. 이런 소소한 갈등과 오해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엘리엇이 도와주었고 한국 사람들 특유의 따뜻한 정을 통해 갈등이 모두 해소될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엘리엇과 이야기를 나누며 저는 문득 한국 사람들의 속 깊은 정서와 여유로움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어요. 한국은 첨단 기술과 전통 문화가 공존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흐르는 정서와 따뜻함이 큰 매력이라는 걸 느꼈어요. 저는 한국에서 점점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또 마음이 넓어지는 기분이 들었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 다가왔어요. 엘리엇과 함께한 시간은 너무도 짧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 대해 알지 못했던 제가 이제는 한국의 전통과 현대, 그리고 따뜻한 정서까지 느낄 수 있었으니 정말 꿈만 같았죠. 특히 한국 사람들과 함께하며 느꼈던 따뜻함과 배려가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어요. 제가 한국을 좋아하게 된 건 단순히 기술과 문화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가진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따뜻한 정이 큰 이유였죠. 그날 아침 엘리엇은 한국을 떠나기 전에 꼭 한번 가야 할 곳이 있다며 저를 서울의 한 유명한 찻집으로 데려갔어요.
그곳은 도심 속의 작은 고요한 한옥 스타일의 공간으로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차분한 분위기와 은은한 차 향기가 감돌았어요. 저는 이곳에서 한국 전통차를 마시며 차 한 잔에 담긴 깊은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차를 우려내는 순간의 정성과 기다림, 그리고 한 모금씩 음미하는 과정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에서는 단순히 차를 마시는 행위 자체보다 차 한 잔을 통해 마음을 가라앉히고 상대방에게 존중과 정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엘리엇이 설명해준 한국의 정이라는 개념이 그 순간 참 크게 다가왔어요. 제가 한국에서 경험했던 친절함과 배려는 바로 이 정이라는 문화에서 나오는 거였구나 하고 깨달았죠. 그 찻집에서 나와 마지막 일정을 위해 도심 한복판에 있는 한옥 게스트하우스에 들렀어요. 한국의 전통 가옥인 한옥은 멀리서 보기만 해도 그 구조와 미적 감각이 아름다웠어요. 마당에 놓인 작은 연못과 나무들이 집안을 포근하게 감싸고 있어 고즈넉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죠. 게스트하우스 주인 할아버지는 저희를 따뜻하게 맞아주시며 케이틀린 씨,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해요. 여기서 편안히 머물다 가세요 라고 인사해 주셨어요. 그의 인사 속에 묻어나는 따뜻함이 마음에 스며들었고 저는 이곳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밤이 되자 엘리엇은 저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서프라이즈를 공개했어요. 한국의 유명한 야경 명소인 남산 서울타워에 올라가 서울의 화려한 야경을 보여주고 싶다며 데려가 준 거예요.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모습을 보며 마지막 밤을 함께 보내자는 엘리엇의 따뜻한 배려가 참 고마웠어요. 케이블카를 타고 남산타워로 올라가는 길은 마치 영화를 찍는 것처럼 아름다웠어요. 탑에 도착해 내려다본 서울은 낮과는 또 다른 신비로운 모습이었어요. 수많은 불빛이 만들어낸 도시의 모습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죠. 그렇게 서울의 야경을 감상하며 한국에서의 소중한 기억들을 하나하나 떠올렸어요. 공항에서 느낀 첨단 기술과 편리함, 판교에서 경험한 자율주행 버스와 스마트시티, 한옥에서의 다도 체험과 템플 스테이에서 느낀 평온함, 그리고 찜질방에서 만난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까지. 이 모든 것이 저를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인도해준 경험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만난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저에게 큰 울림으로 남았죠. 다음 날 아침 아쉽지만 한국을 떠나야 할 시간이 다가왔어요. 엘리엇과 공항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며 저는 그에게 고맙다는 말을 몇 번이나 되풀이했어요. 엘리엇, 이번 여행을 통해 정말 많은 걸 배웠어. 한국은 정말 나에게 놀라움의 연속이었고 이제는 내 마음속에 특별한 곳으로 남을 거야. 나중에 꼭 다시 올게. 그땐 한국어도 조금 더 배워서 너랑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엘리엇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저에게 따뜻하게 손을 흔들어 주었어요. 비행기에 오르고 나서도 창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조금씩 멀어져 가는 것을 바라보며 제 마음은 참 복잡했어요. 미국으로 돌아간다는 기쁨도 있었지만 한국에서 보낸 시간이 제게 너무나 큰 감동과 변화를 안겨주었기 때문이에요. 특히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 느낀 따뜻한 배려와 존중의 마음은 정말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았어요. 한국에서 돌아온 뒤 저는 한국 여행의 경험을 정리하며 새롭게 알게 된 사실들을 영상으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영상 속에서 저는 한국의 기술과 문화에 대해 설명하며 그곳에서 느꼈던 감정들과 감동을 전하려 했어요. 여러분, 한국은 단순한 첨단 기술의 나라가 아니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서로를 배려하고 전통과 미래가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었죠. 그곳에서 저는 삶의 속도와 마음의 평온함이 함께 공존할 수 있다는 걸 배웠답니다. 영상은 업로드와 동시에 엄청난 반응을 불러일으켰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댓글을 남기며 한국에 대해 알게 되었다며 고마워했고 또 일부는 한국에 여행을 가고 싶다고도 말했어요.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제 시청자들과 나눌 수 있어 정말 뿌듯했죠. 이번 한국 여행은 저에게 단순한 관광 이상의 경험이었어요. 한국의 기술과 문화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정이 저를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해주었거든요. 앞으로 저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의 매력을 알리고 싶어요. 언젠가 한국에 다시 가게 된다면 그때는 한층 더 성숙한 마음으로 한국을 바라볼 수 있겠죠. 한국을 사랑하게 된 지금 그곳은 제게 제2의 고향 같은 특별한 의미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뉴욕에서 활동하는 테크 유튜버 케이틀린이 한국에서 경험한 멋진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도 흥미롭게 보셨나요? 한국의 첨단 기술부터 전통 문화, 그리고 따뜻한 사람들까지 케이틀린이 느꼈던 감동이 여러분께도 전해졌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세계 곳곳에서 전해지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 색다른 매력을 소개해드릴 예정이에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또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